헤드라인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현장을 찾아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중국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펼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관 과장급 승진 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영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 방식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역량평가제를 실시합니다. 현장 수사 지원과 중요 수배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현장수사지원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이원모입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단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종선 기자입니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 최대 500시간 내에서 봉사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벌금을 상환함으로써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이 유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127만 명 중 3만 2천여 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연간 2만 8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약 322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이나 양로원 같은 소외계층 지원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집행은 기존에 이제 그 벌금형을 받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진행 제도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평일 낮 시간임에도 사회봉사 집행팀 접수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과시간 300시간 이상인 장시간 사회봉사자들로 그 숫자가 누적되다 보니 이곳에서 하루 집행되는 인원이 2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나 관리 직원은 단 7명뿐. 예상보다 많이 오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직원들 인력적인 부분이 현재 지금 많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벌금 미납자 중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법 시행 이후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거주지와 먼 곳으로 사회봉사 장소를 배정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조금 멀다 보니까는 좀 그런 건 있지 어떻게 합니까? 감수해야죠. 결국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어렵지만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신청 시 시간 벌기식으로 한번 집행하고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대상자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행정이 낭비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서 이제 업무가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걸 관리할 인력이 이제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행안부를 통해서 지금 이미 이제 55명의 직원을 확보해 놓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위탁 집행 기간이 기존에 이제 844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1063개로 이제 확대를 하고. 이렇듯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완한다면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리라 기대됩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검찰의 도움으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9월 29일 밤 10시경 부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중국인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가해자는 검거됐지만 피해자 시신 인도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가 바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김동주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려고 국제전화를 통해 유족을 접촉하다 보니
졸지에 가장을 잃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진 유족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유족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경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중국으로 보내는가 하면 입국 후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어 통역 요원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한국말은 하나도 모르세요? 한국말 똑같은지. 한국화. 다讲 단어 하나도. 단어 하나도? 이것을 보다. 한국어를 전혀 알 줄 모르는 이들에게 서류 절차를 밟아 시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1개월의 시신 보관 비용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부지청은 병원의 협조를 받아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해 자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계속 도와줄 수 있나? 유족들이 사는 곳은 중국 상하이에서 버스로 12시간이 걸리는 시골. 시신을 수습해 돌아간다 해도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巨化海上的环境，接下来的生活对我们来说是非常严重的问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동부지청을 방문한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전하는 염동신 차장검사. 유족들은 한국 검찰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就是在这几天待在这边，然后看了韩国很多东西，还有跟这里的人接触，发现这里的人都非常的有礼貌啊，什么一些东西素质都比我们中国好，所以我对这韩国感觉非常好的印象。然后希望以后如果有机会的话，我也可以来这边读书啊、留学之类的。 피해자의 딸인 허양은 시신 안치 비용, 장례 비용, 사망 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에 감사한다며 현재는 학생 신분으로 보답할 능력이 없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언젠가 한국으로 유학을 와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인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순전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족을 도와야 할지 다소 고민스러운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다 보면 거꾸로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중국 측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인 유족에 대한 지원 활동에 다소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영사관도 중국인 범죄 피해자 유족들을 지원해준 동부지청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관의 과장급 승진 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연공서열 위주의 방식을 쇄신하기 위해 역량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역량평가제는 내년 2월 과장급 승진 인사부터 반영됩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오는 12월 과장급 후보자 60명을 대상으로 발표 및 집단토론 등 역량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평가 부분은 행정안전부 역량평가센터에 위탁해 블라인드 방식의 절대평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하순 예정돼 있는 6급 이하 정기 인사에도 기관장의 추천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우수수사요원을 적극 발탁해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부서장의 우수성과 직원 20% 추천, 실질평정개수 도입 등 실적과 능력에 따라 실질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보수적이고 서열 중심의 인사문화로 상징되는 검찰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현장 인력. 서울중앙지검에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송기영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현장수사지원반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801호 수사관들이 모여 회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에도 있고요. 지금 용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지금 친구 관계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현장수사지원반 수사관들. 현장수사지원반은 현장수사 인력이 없는 공안부나 형사부 등에 대한 현장 지원과 중요 수배자 추적, 검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일선 검사실 인력 상황 때문에 현장에 나간다는 걸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 지원반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 업무를 해주는. 이들이 오늘 검거해야 할 사람은 고액의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공인 회계사.
그 어느 법인의 회계감사를 맡았는데 거절 의견을 해야 돼. 의견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견 거절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7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지금 적정 의견으로 바꿔줬어요. 가가지고 좀 수고도 좀 해주고 열심히 좀 해주고.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거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출동하는 수사관들. 차량 앞에 언제나 그렇듯 피의자의 사진을 놓아두며 얼굴을 익히지만 그는 이미 오랜 기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상황. 움직임이 너무 활발합니다. 보통 어느 지점에 있으면 보통 일반인들이 2-3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 30분마다 택시 기사처럼 막 움직이 다니니까 이 저희가 실시간 걸어놓고도 지금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피의자의 통신 내역을 근거로 신락 같은 단서 하나의 의지에 그가 들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향합니다. 일단 기업체인데 거기 사장이 이 피해자하고 친구 관계로 있어가지고 거기 놀러 가가지고 컴퓨터 접속도 하고 자주 오는 곳이라서. 목적지에 도착한 수사관들. 먼저 수사팀의 막내 박준태 수사관이 건물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2층에 피의자 친구의 회사가 있는 이 건물 출입구는 단 한 곳뿐. 이제부터는 온몸의 신경을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쏟아야 합니다. 비록 피의자의 사진이 있지만 오래전 찍힌 것이라 현재의 모습이 어떨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기나긴 잠복근무, 이것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피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대로 오늘을 마감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관들은 점점 애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사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한 남성을 세우고 신분을 확인하는 수사관들. 그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벌써 틀렸잖아요. 오랫동안 추적해온 피의자가 드디어 잡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체포됐고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48시간 내에는 본인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묵비권 있으시고 변호인 선임권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차에 태우고 청으로 복귀하는 수사관들. 오늘은 차량 위에 경광등이 경쾌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죠. 신분증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되게 낡은 거를 요즘 안 쓰는 그 옛날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데 제가 보통 이제 남의 거를 하도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이렇게 신분증을 하라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말하라고 하면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떨려서 제대로 말 못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뒤에가 틀렸거든요. 해질녘 복귀한 수사관들. 간단한 절차를 마친 뒤 담당 검사실에 피의자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빨리 오시지. 자발적으로 오셨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번 케이스는 이제 종결. 종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사 지원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검사실에서 이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의 성공은 기로하고 또 다른 사건을 향해 뛰어갑니다. SBS 송경입니다. 단추인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천구 직원친선 족구대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치러진 예선과 지난 17일과 18일 치러진 준결승, 결승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각 부서별 총 24개 팀 중 형사 6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족구대회 결승전 뒤에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는
족구대회 시상식과 함께 만담과 판소리, 크로마 하프 연주, 성악 등 직원들의 다양한 장기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원 모두가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검찰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단체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검찰청 직원들은 이날 혈액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에서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 전문 계약직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보호의 국내외 새로운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활성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일선청 정보통신계 직원 약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 업무 중 간소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사용자 지원 활성화와 일선청 정보통신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